네, 자, 비난하면은 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신체화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담자를 게슈탈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선 이제 그 남이 비난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탐색해 보면 결국 게슈탈트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 왜 이런 원인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때. 게슈탈트에서는 일단은 이 내담자 이런 증상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첫 번째, 내담자라는 이제 만성화된 분노가 있는 거죠. 만성화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표현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신체화로 반복된 신체화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담자의 어떤 이제 좀 어떤 부분들의 정신의학적인 진단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오랫동안 사실은 이 내담자는 좀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둔감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누군가 나를 받아들이기, 이게 누군가가 나를 못마땅히 여기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면은 얼굴로 나타나, 몸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감, 부정적 정서가 높아서 이제 우울과 불안, 자살사고, 신체화,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죠. 이 내담자의 이런 증상을 설명해 봐라. 그럴 때 이제 이걸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담자가 이런 이제 DSM-5 말고 맥락적으로 자라온 환경에서 맥락적으로 본다면 이 내담자는 사실은 남편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남편이 어때요? 뭔가 이제 이런 못마땅한 행동이나 뭔가 비난하는 것을 한다면 지금 이제 이혼하고 나서 지금 다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재혼하고 있던 이 남편으로부터 뭔가요? 뭔가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쏟아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쏟아내고 있죠. 혹은 자신한테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상담 시간에 와서 누구한테 쏟아내냐면 상담자한테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가 이런 부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역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를 반복하다가 한계에 이르면은 그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 이제 분노를 표출하게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표출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애기 수준인 거죠. 애기들이 자기를 말로 해야 되는데 이제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게슈탈트에서는 이걸 이제 어떤 우리가 장을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게슈탈트로 이제 이걸 본다면 어떻게 좀 더 한번 이해를 하냐면은 내담자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런 장에서는 어때요? 되게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인사하고 이렇게 되게 착한 사람으로 조금 보이는 패턴이 보이죠. 순응하는 것으로. 순응하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처음에 패턴은 이러지만은 그게 이제 처음하고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뭔가 못마땅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이 분노를 수동 공격적인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MMPI에서 4, 5, 6번에 이런 코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미해결 과제는 게슈탈트니까 써야 되겠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과 인정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엄마의 그런 외도 또 넷째 남동생 이런 이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많은 그 속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계속
누가 쏟아냈겠어요? 엄마가 계속 쏟아놓겠죠. 자녀에게 쏟아놓고 내가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이제 부정적 감정들을 계속 하면 결국 이 자녀는 어때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밑으로 있는 남동생에게 대한 편애, 그 다음에 그래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내담자가 경험했죠. 그래서 내담자가 계속 이제 책임져야 되는 착한 아이로, 순응하는 아이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자기 일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애도를 하고 이런 거를 이 내담자가 목격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파토가 난 그 일로 그 언니들이, 위에 있는 언니들이 계속 이제 이 내담자한테 얘기를 해. 너가 말해갖고 엄마 아빠가 파토 났다. 너가 다물었으면 엄마가 외도를 했어도 이렇게 파토 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담자는 인정과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언니들까지 자기를 계속 뭔가 비난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평생 자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표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구나. 관계가 파토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내담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의 미해결 과제는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면은 뭔가 잘못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애정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면 파토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이 미해결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화가 나서 화를 표현하려고 해도 어때요? 접촉경계 혼란. 어떤 접촉경계 혼란이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엄마가 계속 했던 이제 그 4살된 말에서 너는 필요 없는 아이야. 필요 없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내담자가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하나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항상 편향된 채로 어떻게 해요? 감정을. 예의 바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아와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감정을 어떻게 돼요? 억압해야 되겠죠. 감정을 이렇게 둔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편향한 채로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부분을 온전히 이제 내담자가 다 받아내는 그런 몫이 되고 자기의 불편한 거 감정과 욕구는 계속 이제 편향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정을 둔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둔화시켜 버리니까 감정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반전도 지속되죠. 반전. 그래서 자기를 어때요? 받고 싶은 부분들을 자기한테 공격하는 거죠. 반전도 지속되고. 그래서 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투사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뭐 남편이 이렇다, 뭐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투사로 이제 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계속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책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반전을 하죠. 그럼 반전의 접촉경계 혼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접촉경계 혼란이 계속적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사실은 좀 융합되어서 뭔가 이런 이제 불안들을 해소하려고 계속 이제 하고 있지만은 또 남편도 어때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담자가 주로 이제 내사, 반전, 편향 이런 접촉경계 혼란 상태로 대처 방식을 하고 있고, 정서는 이제 아까 말한 불안, 우울, 분노, 무기력 이런 부정적 정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 분노를 이 내담자가 표출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책하고 자기 비난이 반전으로 인해서 계속 우울과 무기력,
자살 사고 이런 것도 지속되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자기 감정과 욕구, 이런 접촉 경계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차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일단은 이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되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가 일단은 감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수용할 때 약간 알아차리게 하는 게 필요하죠. 알아차리도록. 왜냐하면 자기를 표현하지를 못하니까. 표현하지 못하는데 상담실에 와서는 지금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쏟아놓고 근데 이게 쏟아놓고 표현하는 거를 본인이 지금 그동안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아이한테는 표출하고 이제 상담실에 와서 상담사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막 감정을 쏟아놓고 표현하고 표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내담자가 얼굴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상담사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출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담으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이 내담자한테 중요하죠. 공짜로 상담을 받고 있다가 바우처 됐다. 바우처로 본인 부담금 2만 원씩 내고 상담 받아라. 이러니까 어때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내가 이 2만 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 돼. 선생님 제가 사실은 더 받고 싶은데 우리가 2만 원 돈을 본인 부담금을 하려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되고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 얘기를 사실 하면 돼. 맞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은 그래? 아 맞아 그렇겠다. 그럼 그 2만 원을 본인 부담금을 상담사가 해주고 싶지만 또 해주면 안 되고 본인이 내야 돼. 그럼 이 본인이 내는 방법을 뭔가 주민센터 가서 요청을 하면 돼요.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돈을 2만 원을 낼 돈이 없다. 나 좀 이렇게 도와주라 하고 주민센터 가서 요청하면 요즘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나라가 팔을 걷어 붙이고 도와주려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 그 무슨 투자야? 전 국민 그 마음 투자 바우처도 지금 이런 뭐 소득분이 상관없이 다 받게끔 하는 탈핵이도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전부 다 우울하고 불안하면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러니까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이 부분을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어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접촉 경계 혼란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은 관계가 깨지니까 이게 이 사람의 미해결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 앞에 이 사람이 다시 얼어버린 거죠. 나의 이런 뭐라고 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상담사 앞에 내가 20 매태기를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별로 노쇼가 없었잖아. 시간은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자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지금 상담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이 시간밖에 안 돼요. 저 지금 이거밖에 통화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 이거 어디서 해요? 상담 시간에 상담사 앞에서 하는 거지. 아주 어린애 같은 행동이잖아요. 이 어린애가 자기의 그런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상담실에 와서 처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걸 그러면 감정을 쏟아넣는 것만 하고 상담 효과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사가 전체 상담을 보는 전체적인 과정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담자 이 부분을. 감정을 쏟아내야지. 쏟아내야 그럴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쏟아내 이런 부분을.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이 단계에서 멈춰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 했다. 상담에서 받아줘요. 그것이 상담이에요. 내담자가 그동안에 미해결 과제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자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안 하고 못하겠다 하잖아요. 못하겠다 했는지 안 하겠다 했는지를 봐야 돼요. 안 하겠다 한 것도 표현이야. 못하겠다 하면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당신이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표현한 거예요. 상담사라는 어떤 권위자 앞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료적인 반응이에요. 민들레님, 맞아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 표현을 해보니까 지금 어떠시냐? 맞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지금 저에게 해보니까 어떠냐? 그리고 그걸 지금 누구한테 가서 해보고 싶겠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지금 해보니까 어떠시냐? 이러면서 이거 자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상담사가 다루는 거예요. 자, 이걸 해보세요 했을 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차만별이라는 거 내담자가. 이 내담자는 피상층에 있기 때문에 피상층과 연기층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주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이렇게 좀 쏟아놓고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떠시냐?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시냐? 아주 천천히 해야 돼. 자, 인생에 이분이 이제 몇 년이냐 지금 인생에. 우리가 조급하면 안 돼요. 상담자가 너무 기대가 높다. 내담자의 변화에 대해서. 자, 35년을 이렇게 살아온 인간이 더구나 성격 구조의 패턴에서 그 피상층과 연기층에서 머무르면 정말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그냥 이야기를 자기 하게끔 하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냐,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냥 뭐 얘기를 그 사람이 문자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만 해주면 돼. 문자 원한다, 그 시간만 통화한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문자하고, 가능하면 상담 시간 변경 이런 사람들 없어야 돼요. 이 내담자는 구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 없어. 구조가 없으면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상담에서. 특히 BPD,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진단의 가능성이나 감정의 이런 높낮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구조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이 그냥 구조야. 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구조를 이 상담에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상담 시간이나 이것을 픽스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시간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해야 돼. 이런 그 성격적인 어려운 취약한 분들은. 저도 이제 시간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예 할 때는 얘기를 해요. 제가 금요일 날은 계속 바뀌어집니다. 교육 분석할 때. 그리고 항상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취약한 사람은 제가 변경을 안 해요. 정말 취약해서 이게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라든지 내가 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람. 어렸을 때 만들어져야 될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때야? 너 필요 없는 존재야.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쉽게 삐지고 쉽게 화나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뭔가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해본 이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도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자, 15회기까지는 이까지 하자. 내가 감정을 내 걸 얘기해보고 그때 내가 알아차린 감정까지 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그 다음 또 30회기까지는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표현해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참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의 표정에서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을 한 사람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서 상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않아서 표현하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받아주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의 상담의 발달 단계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런 분에게.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이 변화라는 것을 상담자가 인식한 거예요. 인식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상담의 효과라는 건 우리가 세 가지 요인이라는 카테고리. 내담자 요인, 상담자 요인, 상담자, 내담자 관계 요인에서. 먼저는 이제 중간에 드랍이 된 거는 이 경제적인 부분은 상담의 드랍 요인에서 가장 큰 요인이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 한 달에 2만 원 내는 게 그게 뭐가 그래 이러는데 한 달에 2만 원이 매우 큰 돈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2만 원이 아유 나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2만 원이 정말 큰 어마어마한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료로 받는 사람에게는 히말라야 300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내담자 요인이에요.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가 2명이 있는데도 셋째까지 임신했는데도 상담에 왔다는 거는 하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임신하지 않는 나도 상담할 때 하품하잖아. 이거 방에 있을 때. 그래서 항상 상담 처음 할 때 얘기하잖아. 제가 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제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고 얘기를 하잖아. 아니, 아이가 2명에 임신까지 그 한 프레그넌트 된 사람이 하품하는 것은 너무나 신체적인 반응이지 이걸 뭐 저항으로 보겠어요. 이거는 상담자의 가한 해석이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게 이 내담자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2명이 있는데 이제 아이도 지금 첫째 아이고 셋째가 임신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둘이 키우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담자 요인.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부분까지 본인 부담을 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요인에서는 상담관계 형성은 잘 됐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상담자 요인에서는 상담자가 내가 받아주지만 이 노쇼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의 분노는 상담자가 본인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역전이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3가지 요인으로 전체적으로 상담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